제가 2년을 쉬다 보니까 1년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격을 하고 마지막 학기를 다닌 애들이 있었어요.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삼성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형 이거 면접 가가지고 진짜 면접관 싸대기만 안 때리면 무조건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권익현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업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썰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뭐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. 저는 대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그냥 주식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, 사실.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2학년 때까지 학점이 1.7, 뭐 1.8, 1.9, 뭐 1.3, 한 이 정도였어요. 다 1점대 맞고 이제 간 거예요. 내 학기를. 그냥 학교를 놀러 다녔었어요,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뭐 거의 학고 2번을 맞을 뻔 하다가 마지막 한 번을 겨우 안 맞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. 군대 갔다 와서도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까 막 군대 갔다 오면 애들이 막 복학해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또 없는 거예요, 마음속에. 군대 갔다 왔더니 제가 또 군대 갔다 와서 주식에 왜 손을 대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하자면,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캐디를 했거든요, 1년 동안.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한 12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. 이제 집에 손 안 벌리기로 얘기를 했으니까, 제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고 했으니까 먹고 살려고 돈을 모아놨죠. 그런데 제 군대 동기 중에서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. 그 형이 군대 오기 전에 애를 낳고 왔어요. 맨날 애 보고 싶다고 막 군대에서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. 뭐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전방에서 되게 힘들게 군 생활을 하니까 서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.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후임이랑 뭐 선임들이랑도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이랬었는데, 이 군대 동기 형, 그 형이 딸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형도 군대 갔다 와서 돈이 없고 뭐 어디다 손 벌릴 데는 없고, 왜냐면 또 군대에 있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맨날 저 만나가지고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800만 원을 줬어요. 그냥 연락 안 돼요 지금. 그냥 그때 당시에도 그냥 받는다 생각 안 하고 뭐 나중에 뭐 돈 벌어서 줘 이러고는 그냥 줘버렸죠. 그러니까 뭐 수술이 잘 된지 안 된지 잘 몰라요, 저는 지금도. 이걸 혹시라도 보고 있으면 연락해라. 메일로. 아무튼 800을 주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400이 남은 거예요. 그 400 갖고 방값 그리고 한 달 내 생활비 하면은 한 학기 끝나면 그냥 또 뭐 아무 돈이 없네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지? 주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생각 없이 그냥 줘버린 거예요. 그냥 그 당시에는. 또 휴학할 수는 없잖아요, 돈이 없어서.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이없게도 주식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.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, 지금 생각해보면은.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뭐 경제나 뭐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데 그냥 주식을 해야겠다.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든 다음에 주식 사고 파는 것도 모르죠. 일단은 샀어요. 뭐 할지도 모르면서 뭐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뭐 사줬어요, 그냥.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한 50만 원 그 정도 선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복학을 해서 주식을 하기 시작한 그때 당시가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찍으러 갈 때였어요.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사면 올라요, 그냥. 사면 오르니까 400만 원으로 뭐 계속 뭐 몇십만 원 계속 번 거죠. 매일매일.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. 돈을 벌다 보니까. 그때 이제 착각을 했죠. 이거 나랑 좀 맞는 건가, 주식이?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막 차트 분석,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.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 가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주식 관련된 책을 싹 읽었어요. 왜냐면 어차피 뭐 학교 수업 관심이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부터 일단 싹 읽고, 그걸 다 읽고 나니까 없잖아요, 더 이상 읽을 게.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주식장 끝나면은 영풍문고 이런 큰 서점을 가서 하루 종일 그냥,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책들만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.
그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.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는. 뭐 차트 분석 이런 거를 이제 책으로 배운 다음에 그거를 종목에다가 대입을 해서 해보고 그게 종목이 올라가면은 이게 맞구나 아니면 이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 거죠. 실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론이랑 같이 그냥 공부를 병행한 거랑 마찬가지예요.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아무거나 사도 사실 다 올랐었어요. 뭐 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제 주식을 하는 걸 아니까 뭐 올랐어 막 야 올랐어 오늘 술 먹자 이러면 오를 때마다 그냥 술 막 먹었죠. 400 갖고 단타를 치는데 계속 돈이 아무리 써도 줄질 않는 거예요. 뭐 대학교 때 뭐 룸살롱 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. 그러니까 버는 게 하루에도 뭐 단타를 계속 치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가서도 계속 핸드폰 잡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단타 쳐서 이제 기분 좋게 또 공부한 게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다음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냥 계속 주식만 봤어요. 그냥 진짜 1년 동안 한 거라고는 그냥 책 보고 대입해서 새벽까지 계속 기술적 분석 해보고 다음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해보고 그 당시에는 되게 실력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1년 더 휴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휴학을 했어요. 1년을 다니고는. 근데 그때 1년을 제가 처음 400으로 시작을 해서 한 학기를 시작했잖아요. 단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다녔잖아요.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통장에 한 1,000만 원 있고 매달 엄청 써댔는데도 통장에 1,000만 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. 이거 진짜 주식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. 근데 시드머니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예전에 캐디했던 그거를 한 번 더 하면서 캐디를 하면서 그 번 돈까지 같이 단타를 쳐야겠다 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캐디를 하면서 또 주식을 했어요. 그렇게 계속 살다가 3학년도 학점이 물론 안 좋았겠죠. 그래도 뭐 1점대는 아니었어요. 그때는 이제 학교를 가고 뭐 시험도 보고 했으니까 뭐 한 2점 몇 이 정도는 유지를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제가 휴학을 2번이나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 또래에 있는 애들은 벌써 취업을 하는 애들도 많고 제 후배들이랑 저랑 이제 같이 다닌 거죠. 그러니까 제 후배들은 또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.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후배들이 저 형 진짜 나중에 뭐 하려고 저러고 있나 맨날 걱정을 하면서 형 시험 봐야 된다고 막 해서 막 저 막 깨워가지고 같이 시험 보러 오고 막 멀리 사는 애들은 제 자취방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시험 기간에는 저를 어떻게든지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막 3점 몇 이렇게까지 맞아놨어요. 4학년 1학기까지 해서.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제 후배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뭐야? 물어봤더니 뭐 사트라고 SSAT라는 그 시험인데 그게 삼성을 들어가려면 직무적성 능력 평가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서류는 무조건 100% 통과해요. 삼성은 서류는 무조건 100% 통과고 그 수능 같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수능도 서류는 무조건 통과잖아요.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이걸 가리는 거지. 삼성 사트도 똑같았어요. 서류는 무조건 통과. 그리고 사트로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한번 거르는 거예요.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 뭐 언어랑 수리랑 뭐 추리 뭐 이런 문제 시사 이런 건데 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맨날 뉴스를 접하잖아요. 항상. 그리고 그냥 접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관련된 그런 경제에 관련된 거를 무조건 이게 돈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되게 주의 깊게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시사에 관련된 거는 밑바탕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. 제 머리에는. 그리고 추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뒤집고 뭐 이거를 다시 뭐 180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접었을 때 뭐 이게 어디 위치에 있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. 어떤 공간에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뭐 반대로 접은 다음에 이걸 하면은 뭐 내가 어디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추리에.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나를 위한 시험인 것 같다.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형 영어 점수 있어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 점수 나 없는데 그럼 학점은 뭐예요? 학점 한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
3.01 뭐 3 뭐 이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3.0으로 시작해서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가 뭐 1 뭐였어요. 근데 삼성 사트를 지원을 하려면은 3.0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나를 위한 시험인 것 같다. 응?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나 영어 진짜 싫어하는데 왜냐면 수능 볼 때도 제 사촌 형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영어는 포기하라고 했었거든요. 단어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오픽이라고 해서 영어 말하기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그 오픽 점수도 되게 낮아도 이게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성 지원하려면 학점 3.0에 오픽 말하기, 영어 말하기를 되게 못해도 무조건 서류는 통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나 다 지원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. 사트로 거르겠다 이거로. 또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. 형 삼성 어디 가려고요? 그래서 삼성? 삼성은 전자랑 후자로 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삼성전자요? 삼성전자가 형 제일 낮아요. 다행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는 되게 높았었어요. 그 당시에 연봉이 막 엄청 높았었거든요. 삼성 엔지니어링은.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럼 나 사트 이거 하려고 오픽도 해야겠다 해서 오픽을 준비를 하는데 영어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오픽을 이미 봐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.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공사학번 동기한테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 야 나 그냥 뻐끔뻐끔만 해도 IL 나왔어. 그 무조건 나와. 이래서 다행이다 해서 진짜로 봤는데 IL 나오더라고요. 제일 낮은 거예요. 그게 인간이 했을 때 제일 낮은 점수가 IL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IL 맞고 학점도 3.01 뭐니까 저는 이제 삼성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. 지원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. 가서 봤는데 보면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언어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수능 수준인 거고 추리랑 시사에서 애들이 많이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대학생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니까. 근데 추리랑 시사는 이제 제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추리랑 시사를 푸는데 이거 난 이제 무조건 됐다. 무조건 합격이네. 그리고 시험을 끝나고 나서 진짜로 얼마 후에 발표를 했는데 진짜 합격을 한 거예요. 사트를. 제가 2년을 쉬다 보니까 1년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격을 하고 마지막 학기를 다닌 애들이 있었어요.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삼성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형 이거 면접 가가지고 진짜 면접관 싸대기만 안 때리면 무조건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뭐 2대1, 3대1 이 정도로 거르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고 사트까지 붙었는데 안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왜냐면 더 좋은 데를 가려는 애들은 삼성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2대1로 붙으면은 형 옆에 있는 애 한 명만 없애면은 그냥 합격인데 이걸 못 합격하겠냐고. 그리고 면접에서도 그냥 말빨로 조지면 되는데 그거 못 하겠냐고. 형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건데. 그래서 무조건 됐구나 해서 막 술 먹고 막 술 쏘고 막 그랬었죠 그 당시에. 그래서 면접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. 면접도 이제 PPT를 만드는데 PPT가 뭐 제가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그 폼이 있어요. 거기에 그 빈칸 채우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. 뭐 사진만 좀 넣고 이 정도로. 그러니까 전 PPT 잘 못했는데 다행인 거죠 되게. 거기다가 합격한 애들이 또 합격한 후배가 저를 되게 좋아해서 남자예요. 네, 되게 형으로 좋아해서 자기가 다 알려주겠다고 합격한 어떻게 하는지. 그래서 뭐 자기 거 PPT랑 막 다 보여주면서 형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썼어요. 그러니까 자신을 뭐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뭐 서술하시오 막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. 거기에 제가 물이라고 했어요. 저는 물 같은 존재입니다. 그러면서 뭐 이유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저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뭐 바위를 자르는 원래 물로 바위 자르고 하잖아요. 바위도 자르는 물이 되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거기를 다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. 물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물이 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잘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시멘트와 모래를 섞을 때 물이 필요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되게 강력하게 결속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어요. 그래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후배한테 이제 보여줬어요. 그랬더니 형 괜찮은데요?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해야겠다.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. 여자 후배가.
근데 걔가 딱 보더니 오빠 물 좀 약한데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물 너무 약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야 뭐가 좋을 것 같냐 그러면 물어봤더니 오빠 바퀴벌레 어때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바퀴벌레? 바퀴벌레가 왜? 바퀴벌레 되게 순간 지능 올라가고 뭐 핵전쟁 나도 살아남는 게 바퀴벌레잖아요.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퀴벌레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물은 생각해보니까 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물이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강력한 거, 되게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? 차라리 바퀴벌레가 더 낫겠다 해서 바퀴벌레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. 뭐 순간 지능이 뭐 300까지 올라가고 위험을 느꼈을 때, 그리고 뭐 핵전쟁에서도 살아나고 뭐 별개를 막 썼어요.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칸들도 되게 많아요. 논문 어떤 걸로 썼는지랑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, 뭐 인물, 그리고 하여튼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채우는 건데,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제일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아무튼 그걸 이제 준비해서 면접을 가서 이제 15분 동안 PT를 하고 한 45분 동안 4대1로 압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15분 동안 PT를 딱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해서 딱 첫 페이지 딱 했는데 바퀴벌레 사진이 딱 나오면서 저는 바퀴벌레입니다 하는데